아, 대박 대박. 소화제가 따로 없네요. 안녕하십니까. 미러키를 대놓고 리뷰하는 남자 밀대리입니다. 오늘은 전동공구 좋은 총에는 좋은 총알이 있어야 되겠죠. 미러키의 영원한 동반자 액세서리 세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러키에는 지금 한 2,500여 종의 액세서리들을 출시하고 계속 꾸준하게 신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대표적인 코소날과 SDS 한마 드릴비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현장에는 저 밀대리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고수분들이 많을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오늘 제가 설명을 해 드리는 거는 어디까지나 전동공구 기초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소개를 해 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의 액세서리들을 소개하기 이전에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동공구 액세서리에는요, TPI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Ts per inch라는 앞에 약을 따서 TPI라고 하는데요. TPI라고 하면 인치, 1인치 안에 들어가 있는 날개 수를 TPI라고 합니다. 그러면 코소날은 TPI가 있어요. 그러면 드릴비트는 TPI가 있을까? 약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4날과 2날, 이게 TPI와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TPI가 높은 숫자일수록 조금 더 이제 부드럽게 잘리겠죠. 날이 많기 때문에 좀 부하는 많이 받는 반면에 부드럽게 아주 단면이 깔끔하게 잘리는 면이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개념인 2날과 4날을 사용을 했을 때 2날보다 4날이 조금 더 부하가 많이 받지만, 뭐 철근이라든지 콘크리트 안에 이제 철근이 많으니까 그 철근이 있는 자재를 뚫을 때는 2날보다 4날이 훨씬 용이하게 뚫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반대로 설명을 하면 4날보다 2날이 날이 하나가 없으니까 부하가 좀 덜 받겠죠. 그래서 빠른 작업을 원하실 때는 2날 길이를 사용을 하시면 되고, 조금 더 정밀하고 견고하게 하드한 작업을 원하실 때는 4날을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미러키 플루트 디자인이라고 약간 리뉴얼돼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네, 기존의 제품은 이 플루트, 즉 여기 있는 이 나사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나사산이 이런 식으로 간격이 일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나와 있는 반면에 이번에 새로 리뉴얼된 플루트 디자인은 약간 간격을 벌려놨죠. 원래 기존에는 이렇게 촘촘한 간격이었던 반면에 이번에 새로 나온 드릴비트는 사이즈가 좀 크면 커질수록 이 플루트가 2플루트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구경이 낮은 플루트는 4플루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플루트 디자인이 약간 간격이 벌어짐에 따라서 부하도 훨씬 덜 받게 되고, 먼지, 즉 분진을 배출하는 능력도 향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존의 제품과 새로 출시된 제품의 약간 차이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4날은 이 앞에 팁 부분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여기 뾰족함이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과 기존의 제품을 비교를 하면 훨씬 더 뾰족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작업을 할 때 조금 더 센터를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주고 포인트가 정확하게 잡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팁 부분이 약간 개선되었고요. 그리고 카바이드 이 팁도 온도 변화가 기존 대비 훨씬 온도 변화에 강한 그런 카바이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철근을 만나더라도 팁이 떨어져 나가지 않고 천공을 계속할 수 있는 리뉴얼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미러키에는 두 가지 비트가 있습니다. 같은 SDS 비트더라도 한 가지는 플러스 비트고요, 또 한 가지는 막스 비트입니다. 플러스 비트와 막스 비트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어떤 게 다르냐? 네, 왼쪽의 제품은 SDS 막스 타입의 16mm 제품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제품은 SDS 플러스 제품의 16mm 제품입니다. 이것을 차이점을 보자면, 제품을 결착할 수 있는 이 대가 훨씬 막스 타입이 두꺼운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왜 같은 밀인데 왜 굳이 이게 더 두껍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막스 타입은 SDS 막스 제품, 즉 힘을 많이 요하는 그런 제품에 사용되는 비트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타입은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는 미러키에서 출시하고 있는 CHP 제품이라든지 CHX 제품, 이런 제품들이 SDS 플러스 제품이고요. 그리고 오른쪽 막스 타입은 FHM, 미러키에서 출시하고 있는 M18 FHM이 막스 타입을 사용을 하는 비트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른쪽에 M18CHP의 미러키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제품을 준비를 했는데요. 비트를 어떻게 끼우냐 했을 때 비트를 끼우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SDS 플러스 비트는요, 일반 시중에 파는 콤팩트의 드릴처럼 이 척을 돌려서 끼우는 타입이 아니라 원터치로 넣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결착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면 끝. 뺄 때도 원터치죠. 원터치로 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쉽죠? 일반 시중에서 파는 콤팩트 드릴처럼 척을 조아서 결착을 하는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M18 또 FHM에 사용을 할 수 있는 SDS 막스 타입의 비트도 동일한 방식으로 원터치로 끼웠다 뺄 수 있는 방식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컷소날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일단 좌측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철제에서 사용하는 제품부터 그리고 목재 그리고 카바이드 다이아몬드 제일 대표되는 제품들만 제가 가지고 온 상태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TPI라는 개념을 미리 말씀을 드렸을 텐데 여기 보시면 칼날에 다 TPI의 숫자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두 가지 제품을 좀 뺐는데 오른쪽에 들고 있는 제품은 제가 14 TPI를 제가 가져왔고 왼쪽은 18 TPI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TPI가 높은 게 작업이 빨리 될까요? 아니면 낮은 게 작업이 빨리 될까요? 당연히 낮은 게 훨씬 부하를 덜 받기 때문에 작업이 빨리 되지만 이 작업 단면이 약간 러프해질 수 있다, 거칠어질 수 있다 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게 컷소날을 구분을 하느냐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목재용 컷소날은 일반적으로 대개 TPI가 낮습니다. 그 말은 TPI, 즉 1인치에 들어가 있는 날개수가 크기 때문에 날수가 적겠죠.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목재에 사용하는 제품들은 TPI가 낮고 이 날 자체가 큽니다. 그 이유가 목재 분진들을 효율적으로 배출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컷소날을 고르실 때도 다 똑같은데 뭐 좀 싼 거 살까? 많이 들어있는 걸 살까? 이렇게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원하시는 그리고 사용자가 어떤 작업을 하는가에 따라서 TPI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컷소날에 대한 팁 부분도 염두를 해주시고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추가적으로 맨 왼쪽에 보시면 카바이드 날과 다이아몬드 날이 있습니다. 이 두 개는 동일하게 검정색으로 지금 돼 있어서 좀 헷갈릴 수가 있지만 다이아몬드 날은 주철관이라는 배관 자재를 자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카바이드와 다이아몬드 날로 나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개를 해드린 컷소날을 어떻게 장착을 하는지 제가 좀 몸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컷소날은 미러키 제품뿐만이 아니라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떤 브랜드도 다 동일하게 장착이 가능한 유니버셜 쉔크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전 세계 어디나 컷소로 만들어진 제품은 모두 똑같이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미러키 제품도 다른 브랜드에 사용을 할 수 있고 다른 브랜드의 날도 미러키에 장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제가 유튜브에서 리뷰를 했을 때 상당히 날을 장착함에 있어서 편리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기존의 타 브랜드 제품은 안에 있는 쉔크를 돌려서 날을 결착을 시켰어야 됐죠. 하지만 이번에 새로 나온 FSX는 이 레버가 외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굳이 손을 넣지 않아도 이렇게 밖에서 레버를 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컷소날을 이 레버를 통해서 원터치로 결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 밀대리 꿀 팁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제품은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컷소는 제가 이렇게 지금 정방향으로 결착을 시켜놨지만 사실 이렇게 거꾸로도 결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굳이 왜 이렇게 할까요? 굳이 이렇게 잘라도 되는 걸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몸보다 위에 있는 부자재에 커팅을 하거나 천장 작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포지션 자체가 불안하다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엄청 안정적으로 자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판자라든지 판넬 그리고 이런 목재 넓은 판재들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직소처럼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컷소를 직소처럼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꿀팁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밀대리 꿀팁에서 제가 전달 드린 내용으로 자재, 즉 나무 판재를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SDS 플러스 M18CHP 같은 경우에는 꿀팁보다도 한 가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현장을 가다 보면 이 제품을 정말 많이 쓰고 계세요. 근데 정말 옛날에 힘없는 유선 모델 알죠? 그 유선 모델을 사용을 하실 때는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굳이 눌러서 사용을 해요. 이렇게 몸에 막 이렇게 힘을 주고 체중을 가해서 막 더 이렇게 하면 더 세게 뚫릴 수 있다, 더 빨리 뚫린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데 사실 이게 그렇게 힘을 주면 되는 제품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SDS 플러스 제품은 안에 망치가 들어가 있어요. 망치와 실린더가 들어가 있고 피스톤이 들어가 있는데 그 피스톤이 움직여질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줘야지 충분히 그 힘을 발휘를 하는데 이 현장에 보시면 옛날 그 제품 쓰는 제품들 보면 이렇게 막 사람들 막 눌러서 쓰거든요. 그러면 안 좋은 방법이다. 제품에 훨씬 무리가 갈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부하를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해도 충분히 작업이 됩니다. 네, 그리고 SDS 플러스 한마 드릴을 제가 꿀팁으로 전달 드린 내용을 한번 토대로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 이 SDS 플러스가 현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사용을 하나 이렇게 사용합니다. 온몸으로 힘을 눌러서 사용을 해요. 온몸에 힘을 실지 않고 작업하는 것과 온몸에 힘을 주고 작업하는 것 두 개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어떠시나요? 훨씬 몸을 힘을 준 것보다 힘을 안 줘도 잘 뚫립니다. 그러니까 굳이 힘을 체중을 실어서 억지로 뚫으려고 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앉아서 작업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단차를 주고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소개를 저희 부모님에게 제품을 가르쳐 드린다라는 생각으로 전달을 했는데 정말 고수분들께서는 좀 이렇게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이런 것들은 또 알아두면 현장에서 또 이렇게 뽐낼 수 있는 지식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미러키를 대놓고 리뷰하는 남자 밀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